안녕하세요. 저희 오래간만에 보니레토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님 만난 거는 한 달이 좀 넘은 거죠? 2달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한 달 반 정도 됐으려나? 그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보니레토로 만난 거는 되게 오래간만. 네. 아무래도 뭔가 음악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좋습니다. 듣고 네네. 싶습니다. 네. 이제 방황을 좀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나의 사춘기에서 너무 방황을 많이 해서. 근데 거의 정리 다 되신 것 같아. 근데 인생 동안 우린 늘 한 번씩 저도 방황했다. 방황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방황 많이 하시고 힘들어하게 계셔가지고. 해서. 사실은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네. 뭔가 음악 얘기를 더 나누고 싶어가지고.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최근에 버스킹 공연을 몇 번 하신 걸 저희가 듣기는 하고 공연을 못 가봐가지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아우, 그랬어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소현세자 얘기 뮤지컬도 하시고. 아, 네, 맞아요. 버스킹. 작년에 제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서기가 목표였거든요. 그냥 세워둔 목표였는데 좀 어떻게 보면 초과 달성. 박수. 왜냐면 사실 여기에서 기타 들고 노래한 걸로 사실 저는 그것도 관객분이 존재하시니까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녹음을 했었는데 그것과 뭐 이제 취미 밴드에서도 기타를 들고 서기도 했고 근데 제가 혼자서 버스킹을 2번 하고 그리고 오픈 마이크까지 총 해가지고 혼자서도 3번이나 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버스킹을 하면서 뭔가 네 좋았는데요. 진짜 이게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지켜내는 거 한 번 해보는 것만이 대단한데 그거를 몇 번을 하신 거잖아요. 네, 뭐 우연히 이제 기회가 잘 닿아가지고 공연을 2번 하게 됐고 오픈 마이크는 이제 제가 지원을 해서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한데 3곡 정도였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킹처럼 외부 공연이 아니고 아예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네, 또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죠. 행복하셨어요. 사실 진짜 아쉬웠어요. 만족스럽지는 못했고 나름대로 잘 준비되어 있던 곡이라고 생각해서 엄선해서 3곡을 가져갔는데 한 곡은 정말 다리가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다리가 정말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거예요. 박자 맞추느라고? 아니 진짜 호달달달달달. 아니 농담이죠. 근데 그 경험이란 게 사실 안 해봤으면. 맞아. 네. 근데 그렇게 떨렸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긴 치마를. 그래서 다행히 관객분들은 눈치를 못 채셨고 제가 모니터링 할 때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긴장이 돼서 그리고 2번째 때는 기타 줄을 이탈해가지고 한 2, 3초 정적 있다가 손가락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어가고 3번째 때는 진짜 가사도 한번 들리고 진짜 실수라는 실수는 다 했는데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한 발짝 나갔다 이런 그럼요.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소현세자 그 뮤지컬도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네.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뭘 하고 나서 꼭 자기가 실수했던 것만 얘기한다. 바꿔보죠. 잘했다. 나 이거 참 잘했다. 그러니까 그 버스킹을 한다는 거를 목표에 세우고 처음 서보는 무대들에서 완전히 백지 상태가 돼서 입번 끝도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세상에 그거를 어쨌든 다 마무리를 하고 그 실수란 게 아주 미미한 잠깐 2초 나갔다 왔다 손가락 이런 정도 다리가 떨렸다. 이 정도는 아주 그럼요. 베테랑 가수들도 할 수 있는 건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그는 일상이다라는 게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버그 났다 그러면은 서로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그래? 하면서 빨리 고치면 되거든. 일상인 거죠. 그렇죠. 네. 일상이죠. 근데 어쨌든 무대를 완수했다는 게 대단한 거고. 맞아요. 네. 좀 실수에 예민한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스스로를 칭찬한다면 이런 부분 너무 잘한 것 같다. 그 가사 실수가 딱 나면은 네. 사실 또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네. 진짜 이게 한 번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실수가 실수를 부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다행히 진짜 한 번만 하고 바로 정신 챙겨서 끝까지 잘 완수했어요. 뭐 이제
그러니까 그 가사 실수 하나가 삑사리를 부르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황하면. 신경 쓰이니까. 그 다음 가사를 완전히 까먹거나.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잘 끝냈다라는 거. 무대 체질이다. 아무래도 무대에 선 경험이 많다 보니 그게 제 장점인 거죠. 지금에서 볼 때는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간다. 왜냐면 제가 막 축가도 많이 해보고 그런 한 번밖에 없는 꼭 잘해야 되는 공연들 있잖아요. 네.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틀린 거를 바로 삭제하고 그 다음 걸 하게 대비는 돼 있는 거예요. 공연도 한 번 실수가 나도 어떻게든 끌고는 가야 되잖아요. 끝을 내야 되니까. 그쵸. 맞아요. 그런 식의 대비는 잘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공연장의 경험과 밖에서의 경험 그리고 똑같은 무대여도 뮤지컬로 설 때, 연극으로 설 때, 싱어로 설 때 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 인지를 하고 준비해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가수로서, 그러니까 싱어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하게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는 처음이었는데 이 정도면 잘 선방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헛된 경험이 없다는 게 연극을 했던 그 반복의 무대 경험이란 게 이 가슴에 뭔가 틀려도 또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지 않았을까. 그 정연이에서 라미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대에서는 항상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실력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 불러주셨던 노래 소개를 해주신다고. 네. 그 노래는 이제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그 행복의 비밀이라는 노래거든요. 키다리 아저씨 그 익히들 아시는 그 책 있잖아요. 네. 그게 원작인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연도 사실 그 키다리 아저씨는 편지로만 적혀 있잖아요. 네. 제루샤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쓰는 편지로만 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 뮤지컬도 그래요. 편지를 계속 읽어요. 이제 다만 이제 키다리 아저씨의 이야기는 없는데 그 극 중에는 거의 모든 부분이 제루샤 한 95%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는 그 제르비스 키다리 아저씨가 등장을 해요. 노래도 하시고 제루샤의 편지를 읽고 어떤 리액션을 하는 것들이 그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노래가 제일 뭔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뮤지컬을 3번을 보러 갔는데 엄청 많이 위로받고 내가 뮤지컬 꼭 한번 진짜 죽기 전에 서보고 싶다 하면 사실 저는 이 공연이거든요. 이게 제 워너비 작품인데 키다리 아저씨의 제루샤. 근데 이게 사실 오디션이 안 열려요. 이미 배우들이 이렇게 정해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비공개로 아마 오디션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난 언제 이 노래를 무대에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제가 이 노래를 버스킹 때도 불렀었거든요. 계속하세요. 그럼 부를 거예요. 맞아. 이 곡을 부르는 사람, 눈여겨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들어보면은 가사에서 행복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조그만 걸 막 얘기해 주다가 그 비밀에 대해서 톡 하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쩌면 단순하지만 좀 인생의 진리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노래를 빌미로 뭔가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가사를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듣긴 했는데 기억력이 짧아서. 네. 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행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루샤라는 친구가 고아원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고아원 밖으로 벗어나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무지하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런 곡도 있어요. 그 곡도 되게 재미난 곡이 있는데 자기는 뭐 이 사람이 시인인지도 몰랐고 이 사람은 여잔 줄 알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막 셰익스피어도 모르고 막 그냥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거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건너고 막 옷 같은 것도 늘 물려 입기만 하다가 내가 사는 경험 이런 거를 엄청 늦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냥 엄청 단순한 일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행복에 대한 비밀을. 그래서 이 친구의 이 노래 가사가 행복이란 물 흐르듯 살아가기. 그리고 그 흐름을 즐기는 거. 그리고 꼴찌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제가 버스킹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위로받았던 구간은 행복이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미지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미지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뭐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긴 한 거예요. 맞아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행복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행복이란 저 언덕을 뛰어오른 그 순간 지나고 고요한 시간에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버스킹하는 그 순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덜덜덜 떨고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가 그날 밤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밤에 일기 쓸 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아 이게 다 끝나고 지나간 후에 행복함이 느껴지더라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제루샤 이야기들을 제가 키 삼아서 제 행복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러려면 행복의 비밀은 현재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제루샤의 스타일은 미래지향적이면서 굉장히 온몸에 힘을 주고 사는 성취지향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표현을 안 할 거예요. 현재를 그냥 사는 거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너무 도전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본인님의 스타일이 딱 이래. 제루샤야.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어릴 때 일기 써서 내는 숙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땐 국민학교 때 그 숙제를 계속 냈지만 나 혼자만의 비밀의 일기장을 쓰고 싶잖아요. 네. 특히 여자친구들이 많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열쇠 거기다 막 걸어놓고 맞아. 쓰고 근데 제가 한동안 계속해서 키다리 아저씨 하면서 일기를 썼었어요. 내 개인 일기장을 학교에 내는 거 말고. 근데 그 키다리 아저씨 그 스토리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내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에게 그러면서 나한테 조절 내 일상을 막 써서 편지로 쓰듯이 써서 내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가 저한테 마음속에 동화처럼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한테 다 털어놓을 거야. 막 이런 거. 근데 그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연극에서 그 인생의 역할처럼 내가 해보고 싶은 역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멋모르던 그 어린 시절에도 위로를 받았나? 맞으실 거예요. 네. 더덕님도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비빌 언덕이 집에 없었고 아는 언니도 없었고 집이 없으셨어요? 아니 집에 뭐 왜 엄마랑 말 잘 맞아요. 통하고 이러면 엄마한테 막 이렇게 털어놓을 텐데 말해도 씨도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라도 그 당시에는 뭐 신께 막 이런 것도 잘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절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데 전 또 너무 내향형이라 친구한테도 그런 걸 잘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댈 때가 필요했는데 그래도 어른 같은 키다리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어릴 때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건 알지만 책은 사실 안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이 뮤지컬을 보고 나서 책을 막 찾아보고 해서 있으면 막 사오고 그래요. 그냥 그 책이 막 소장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진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편지더라고요. 냅다 편지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렇게 극이 만들어졌구나.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저렇게 뮤지컬을 만드는데 흐름이 너무 좋고 곡도 너무 좋고 막 이랬었어가지고 그냥 이 작품이 만약에 또 올라가면은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정도로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근데 2인극이에요 이게. 딱 2인극. 이야 진짜 힘들겠다. 제루샤 대사량도 많고 노래도 많이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있는 시절 뭐 학생 대학생 졸업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구간별로 연기를 또 다르게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보는 재미도 있고. 연극인에게는 약간 도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네요. 그쵸.
근데 좀 제루샤의 경험들이 사실 일상에서 많진 않잖아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경우가.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엄청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고아원이 아니어도 제가 이 책을 소개받고 나서 이거 자기계발서다 싶었던 게 Me Before You라는 책이에요. 그 영화도 있더라고요. 둘 다 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고아는 아니에요. 그냥 영국의 그냥 평범한 집 중산층이라고 해야 되는 집 출신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작은 마을에서 살았고 공부도 잘했어. 하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하면서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은 못 간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귀족집 아들을 근데 그 사람이 전신마비 상태예요.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나? 비서 역할, 수행비서처럼 뭐 옆에서 말동, 간호? 뭐 이런 걸 해주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처음에는 자살을 계속 시도를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마음이 좀 통하면서 이 남자를 통해서 이 여자가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봤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작은 평범한 가정밖에 못 보던 사람이 이 잘 사는 성주의 아들 같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성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의 세상과 이 영국 세상을 넘어 전 세계의 세상까지 갑자기 확 열리는 문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여행이라는 컨셉도 그렇게 좀 보는 편인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깨달아가고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 드라마예요. 근데 저는 키다리 아저씨는 내용만 대충 알고 있고 약간 빨간머리 애니랑 약간 비슷한 데도 있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가사를 들으면서 이 주인공은 성장 동기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그 환경이 제공되지 않다가 갑자기 주어지니까 한마디로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깨닫는 게 아닌가. 내가 막 힘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대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땐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 가사를 들으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 문학이나 예술이 좋은 이유는 같은 걸 보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답을 그 안에 찾잖아요. 맞아요. 네, 기피디님은 똑같은 걸 봐도 다른 어떤 답을 찾으실 거고 아마 본인님도 그럴 거고 저도 똑같은 걸 봐도 다른 거를 아마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님은 어떤 걸 찾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작품에 대해서도 저만 알고 있으니까 이 뮤지컬에 접했을 때 네. 근데 이게 그냥 확실히 성장 드라마는 맞아요. 그냥 제루샤의 성장 드라마가 맞는데 27인가 8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완전히 서울 생활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꿈이 막 큰데 현실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루샤가 막 잘해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 상황이 어려운데 이거 물론 엄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운의 기회가 온 거지. 막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그럼에도 이게 웃긴 게 그 키다리 아저씨가 여자를 한 번도 후원해주지 않다가 제루샤를 후원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아이들은 후원해주면은 그냥 결혼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꿈을 이루고 잘 되어서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끝이 늘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루샤를 지원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 친구의 뭔가 재능을 본 거죠. 글을 잘 쓰는 애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라는 미션을 준 거예요. 나에게 매일매일 편지를 써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극 중에서도 키다리 아저씨가 이 제루샤의 편지를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 장면들이 뮤지컬에서는 구현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얘는 키다리 아저씨가 당연히 할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김씨 아저씨 정도로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스미스에게 쓰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흔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원래 이름에도 힌트가 있거나 이름만 들어도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상상이 안 되는 정도의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스미스면 대장장인가? 맞아요.
그래서 막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저씨는 백발이신가요? 아니면 대머리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머리가 벗겨지셨나요? 막 이런 얘기를 막 물어봐요. 편지에. 답장이 귀여워. 전혀 오지 않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에 대해서 너무 상상하고 싶은데 아저씨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아저씨 눈동자는 무슨 색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말이 예쁘잖아요. 그게 또 노래예요. 아저씨 눈동자는 무슨 색일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어떤 생각의 방향도 너무 귀엽고 그걸 보고 반응하는 제르비스도 너무 웃기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전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대학교 때 놀림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이런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외국 지식이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헨리 8세가 결혼을 몇 번 다시 했는지 셸리가 시인인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정복했는지 뭐 이런 거예요. 계속 이런 거예요. 내 꼴이 우습죠 뭐 하면서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네. 아니 저 사람만 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키다라 아저씨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는 건데 친구들이 야, 넌 이것도 몰라? 당연히 얘는 남자지. 이 사람은 시인이잖아. 이 사람은 소설가고 너 셰익스피어도 몰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편지에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막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맑다.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기로 했어요. 이번 방학에는 매일매일 책을 읽어요.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편지에 담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르비스가 몰래 더 이 친구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저는 이 친구의 굴곡들을 이겨내는 방식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걸 제가 3번 볼 때쯤 확 와닿았거든요. 모든 행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다라는 말이 너무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행동을 너무 의무로만 하는 사람이. 네네네네. 그래서 제루샤 그 3번을 볼 때마다 다 느껴지는 게 다르고 동경하게 됐다가 응원하게 됐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뭘요? 글 말고 노래로 가상의 스미스 우리는 김씨 아저씨로 할까요? 김씨 아저씨로 해놓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진짜 키다라 아저씨에 관한 곡을 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너무 어쩜 이렇게 또 솔직하지? 너무 귀엽잖아,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요? 진짜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의무로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와 진짜 뭔가 저 역할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있잖아요. 깊게 한번 경험하고 나도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거의 다 외우고 제가 제 자유대사도 이 역할 대사로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전부 다 쫙 그 느낌을 정말 내가 제루샤다. 그러니까 본인님 색깔로 전부 다 불러서 쫙 해놓으면 나중에 들어도 그 느낌을 나는 알잖아. 이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어떤 그치. 느낌이었는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근데 MR이 다 없기도 하고 그게 좀 그렇구나. 아쉽긴 하네. 그러면 오늘 불렀던 이 노래를 5년에 한 번씩 꼭 다시 불러서 저장을 기타도 치시니까 요즘 네. 하면서 모든 전곡에 전부 다를 부를 필요는 없더라도 내가 와닿는 대사, 가사 있는 부분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제가 이제 뮤지컬 배우로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나서 버스킹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연결이 되면 좋은데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상태에서 뮤지컬 배우라는 그거 뒤로 숨는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느새 핑계 삼고 있더라고요. 고작 몇 번 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내가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난 원래 뮤지컬 배우이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픈 마이크 때는 아예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저는 곡을 쓰고 싶어 한다. 뭐 이번 무대가 처음이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들을 모아서 그런 걸로만 공연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로만 해보고도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건 저작권 문제가 뭔가 해결이 되긴 해야겠지만 이게 어쨌거나 라이센스 뮤지컬이라서 그냥 그런 꿈들은 늘 갖고 있죠. 뮤지컬 노래를 제가 멋지게 기타로 연주하면서 하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 그쵸. 1인극 한번 해보세요. 근데 원래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1인극. 라라랜드가 막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그 1인극을 할 때 이제 기타를 도구로 사용해서 해보고 싶다가 제일 최초의 그 이유였죠. 기타를 멋있다. 배우기 시작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르비스 아저씨의 부분은 뭐 그냥 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딱 하셔야 될 그 부분만 하는 것도 두고두고 남을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있지만 이제 스스로 어떤 극을 만들고 거기에서 스스로 작사 작곡한 곡으로 1인극을 하면은 정말 본인이 원했던 목표가 일단락이 나는 그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이걸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약간 각색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저작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뭐 얘기하고 공연을 해야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도 다 제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생각은 잔뜩 해뒀는데 일단 곡을 써야 한다. 이게 제 올해 가장 큰 올해가 아니에요. 한 2달, 3달 안에 곡을 써야 하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스스로한테. 안 되는구나. 스스로에게 준 숙제인가요? 그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한번 해보지 않으니까 제가 자꾸 도망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한번 뭐든 만들어보고 이상하네?를 겪어야 제가 스스로에게 기대치도 많이 낮출 수 있고 행동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써보려고요. 좋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진짜 그냥 한번 해보기. 네. 심지어 지금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말도 잘 안 나와요. 너무 잘하고 좋은데? 있는데? 진솔해서? 너무 좋은데? 그리고 가사에 전 그거 되게 와닿거든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살면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은데 이게 인생의 딜레마인 게 우리는 다 알아. 많이 들어봤어. 어디선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않아요. 딱 와닿아서 내가 진짜 그렇게 사는 거는 정말 모두에게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노래 부르실 때 제 느낌이 그거였어요. 살아봤더니 느껴지면서 회한이 생기는 건지 깨달으면서 희망을 가지는 건지 이게 다 다른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그냥 그 당시에 그 자신을 담고 있는 게 맞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파워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픽이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본인님의 지금 마음이시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고민을 늘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배우가 편안하게 연기하는 건 자기 모습 그대로 연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허용되는 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당연히 그 인물의 선택을 따라가야 되니까. 다만 그 당위성을 납득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물론 제가 이제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뭐 이미 내가 연기해야 되는 이 역할을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표현을 연구하고 이런 걸 지겹도록 해본 것도 사실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앙상블이면은 이 역할을 꼭 해내야 되고 단역이어도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하는 그 의무들이 있잖아요. 배우로서 이 역할로 해내야 되는. 근데 그것들을 하는 게 조금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배역을 많이 했으면 곡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배역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성취감이나 이 해소가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앙상블이나 단역이나 뭐 이제 가족극에서 어린 역할을 맡거나 이런 것들로 제가 뭔가가 해소되지 않는 뭐가 계속 쌓이다 보니 이제 곡을 쓰고 싶다까지 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써봐야 알겠죠. 이게 진짜 해소가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창작을 해보고 싶다의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네. 사람은 누구나 내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데 그것을 연극이란 무대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석하고 그걸 수행해 나감으로써 해소되는 게 있을 텐데
그 역할이 뭔가 그런 앙상블 같은 거에 있다 보면 내 자신의 해석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 그게 생긴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온 이 파도가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생각도 들어요.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다움이 아니었어요. 타인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난데 저런 사람으로서 살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지가 않고 일상에서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무대 위에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게 좀 더 저한테 매력적인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저도 뭔가 내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이 인물은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희열도 있고 해소도 분명히 있는데 왜 지드래곤도 막 엄청 지드래곤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이제 지용이로 살아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최근 한 뭐 길어야 5년? 3, 4년? 그 정도 이제 지용이로 살다가 이제 다시 또 지드래곤으로 하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마다 그거가 할당된 어떤 게이지가 있는 느낌인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으로만 보여지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냥 뭐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좀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배우로서 제가 원하는 캐릭터로만 무대에 섰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죠. 너무 이게 만족스러우니까. 내가 쌓아가는 커리어가 만족스럽고 이러면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보여주려면 배우에서 작품 오디션을 더 많이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고 이거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둘 다 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건 똑같지만 여기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준비해도 선택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망하면 그래도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결과를 낸 건데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요만큼의 성과를 얻어도 일단 나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진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그냥 업로드하고 작품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그냥 이거를 오픈이 가능한데 오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맞아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요즘 세상이 좋죠. 문인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엔 등단을 안 하면 내 글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루트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원하시는 거 얻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물론 그걸 잘 이용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막 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해보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는 길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교수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내 글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받아준 데도 거의 없고 기회도 없다가 글을 배우는 과정에 필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도 찾고 그러니까 그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의 극도 해보고 또 내 것도 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 거를 찾아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버스킹하고 오픈마이크 준비하고 그 뮤지컬 준비하고를 이제 겹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극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차이가 있구나. 아무래도 다수의 배우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제 역할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거예요. 이것도 어쨌거나 창작극이고 제가 맡은 인물도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이게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조율의 과정을 이제 연출이라는 존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연출님 입장에서도 그걸 정리해주지 않고 그냥 배우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되면은 이제 그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유와 혼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맞다. 뮤지컬은 이랬었지?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품을 할 때도 이러면 안 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거를 진짜 분석 한번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표현해보겠다 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아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작품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모든 프로젝트에 100% 힘을 쏟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가 가진 능력치만큼 요만큼만 표현해도 반응 가겠다. 더 애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뭔가 그런 스탠스로 제가 작년 초에 그런 스탠스로 공연을 좀 하다가 오랜만에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해석은 이런데 이걸 침해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조금 막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시기였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거잖아. 어떨 때는 좀 따라가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내 거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노래 가사에 있었던 그런 파도 타는 느낌, 물결을 타는 느낌, 저는 그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추면서 그때 내가 취할 걸 취하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비틀거려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일어나도 보고 그거를 진짜 인생 초반에 많이 해보는 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저는 길을 달릴 때 촬영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고프로로 찍었는데 메모리가 나는 것 같은 상황인데 고프로가 열받아가지고 저는 사진도 좋지만 계속 촬영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순간은 우연히 찾아오거든요. 그 순간에 카메라를 들었을 땐 이미 지나갔어. 맞아. 그래서 매 순간이 소중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순간을 계속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런 느낌이 아닐까? 특별한 순간이 늘 있는데 우린 그 순간을 놓쳐. 찍으려고 하니까. 맞아. 그냥 놓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 내 행복은 내 곁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맞다. 근데 그걸 내가 그냥 못 보고 지나칠 뿐이다. 오히려 막 너무 욕심내거나 맞아요. 막 주변은 안 살피고 저기로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만 하다 보면은 많이 놓치고 가는 게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금방 노래할 때도 느낀 건데 잘하려고 애쓰면 더 안 돼요. 잘하려고 애쓰면 더 안 되는 게 있다. 맞아, 그냥 연습은 평소에 하고 그냥 이렇게 결과물을 내야 될 때는 그냥 진짜 편하게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 것 같아요. 힘주면 꼭 사고가 나죠. 근육경련이 온다든가. 맞아요. 그걸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 맞아, 배우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본인님이 너무 멋지고. 네. 현재를 살고 싶은 본인님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네. 그게 행복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행복이 너무 기뻐서 안절부절 못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너무 힘이 든 것 같고. 그건 도파민 중독. 네. 그런 행복의 기준 같은 거를 내가 행복한 순간순간 같은 걸 잘 생각해두고 기록해두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 이럴 때 되게 기분이 좋네. 근데 그게 그냥 오히려 평온할 때를 행복하다고 느끼더라고요. 대단히 큰 자극이 왔을 때가 아니고.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는 이런 것도 행복이라고 느끼게 되었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앞에 제가 조금 이렇게 텐션이 낮아졌던 그런 시기에는 그걸 또 놓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도파민 중독이었거든요. 되게 예능 중에서 서바이벌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해 게임 그거를 제가 또 미친 듯이 돌려봐가지고 도파민에 거의 절여져가지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쇼폼을 안 보려고 차라리 롱폼을 보자 해서 드라마를 하나 돌리거나 예능을 하나 돌리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보고. 그래가지고 막 밤낮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머리를 치면서 이 한심한 것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 정신을 차려야죠. 저의 느낌은 이번에도 호주를 달리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저는 운전하고 있을 때 되게 좋아요. 늘 비슷한 게 지나가는 것 같다.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살짝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지루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 근데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도파민에 절여지는 정도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 게 목적지가 있고 목적지는 당연히 있지만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보여요. 운전만 하게 된.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근데 목적지가 있기는 있지만 시간은 약간 여유를 가지면 모든 게 보이고 이번 여행할 때 제 동생이 에퀴드나라는 약간 고슴도치 같이 생긴 동물이 있어요. 귀엽긴 귀여워요. 그걸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달리다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거지 찾으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길고양이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즈메니아라는 곳이 희귀 동물들이 보호되고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작은 캥거루인 왈라비도 계속 길에 왔다 갔다 지나다니고 조그만 게 뒤뚱뒤뚱 하고 가는데 보면은 이게 바늘 두더지라는 뭐 그런 네, 그런 종류의 어떤 동물도 있고 또 약간 돼지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생긴 원뱃이라는 애도 있고 그런 애들이 그냥 도로를 이렇게 지나다녀요. 근데 늘 지나다닌다고 생각하고 그 동생님은 그거를 가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밤에 늦게 가서 보자. 새벽에 가서 보자. 막 목표를 가지고. 근데 그 동생에게는 잘 안 보이던 게 길 가다 계속 보이니까 왜 오빠한테만 보여? 막 이러면서. 그냥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사진 찍는 느낌으로 인생을 살기보다는 고프로처럼 쭉 촬영하면서 그냥 거기를 전체를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노래 가사 속의 이야기들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정상 이후 꼭 정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스팟이 있겠지만 그 순간 말고도 이 잔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그냥 또 약간 지루한 듯 지나가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자체를 행복하게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뭐 늘 그렇게 되진 절대로 안 되는 저도 인간이지만. 맞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쨌든 가고자 하는 길이 있잖아요. 어떤 목표가 뭐 거대한 목표건 작은 목표건 목표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목표가 조금 내가 원하던 게 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안 이루어져도 속상하고 이루고 나면 허무하고 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뒤돌아볼 수 있을 때 그 느끼는 잔잔한 행복감 그게 사람한테는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성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거라. 근데 그런 정상을 찍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막 허둥대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없고 맞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인정하고 가서 또 찍어봤더니 허탈한 마음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생에서 아예 다 없애고 평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는 계속 왔다 갈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그거 좀 지나고 나서 바라보면 좀 우리를 객관화시키면서 좀 기특하다 내 자신 막 이러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또 행복인 것 같고 맞아. 노래 부르시는 거 들으면서 약간 그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네. 오, 이런 느낌이요? 지금 말씀하셨던 느낌. 지금 더덕님이 대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느낌이 있었던 버전이 저는 와닿았던 거예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저는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네, 뭔가 막 붙잡으려고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러우니까 아닌 척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아등바등하는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종종거리는 것밖에 기억에 안 남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제가 저를 평가하기를 결과물로만 평가하니까 저는 계속 별로인 사람인 거죠. 종종거리기만 하고 별로인 사람으로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 이제 그 능동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삶을 한번 선택해보고 나니까 물론 아쉽지만 물론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마지막 날에 막 그냥 써적여 놓은 글에 너무 앞길이 안 보이는데 지난 과거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덜 불안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작년을 뭐 너무 절 불안해 한시도 빼놓지 않고 계속 제가 불안해 보이셨겠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예뻐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네. 근데 예쁠 때 절 만나셔서 늘 못난이 짓을 내내 하다가 이제 뭔가 그래서 내가 한 해를 덜 불안하다라고 정리하고 후회가 적다고 표현하는 게 좀 처음인 것 같은 거예요. 2024년이. 그래서 좀 뜻깊었어요. 이 느낌이 담긴 곡을 꼭 들어보셔야 돼. 이 내용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 이 수다를 들으시는 분들이. 네. 제가 불렀던 곡. 네, 그 링크를 달아서 같이 들을 수 같이.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네. 이 노래가 물론 제루살을 연기한 더 많은 좋은 노래들도 있지만 제가 부른 노래를 듣고도 뭔가 좀 위로를 좀 받으시고 행복이 별거 없고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오늘 노래와 함께 또 보니레터를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다. 또 다음에도 또 보니레터로 만나야겠네요, 우리. 네. 좋아요. 어떤 노래가 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장르 불문 가져오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함께했던 보니레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이란 물 흐르듯 살아가기 그걸 배웠죠. 행복이란 그 흐름을 즐기는 것 그걸 배웠죠. 속 좁은 자존심 던져버리고 행복이란 다 지나간 일 때문에 울지 않는 것 행복이란 너무 서둘지 않고 살기 그걸 배웠죠. 꼴찌가 되어도 지는 게 아냐 행복의 비밀은 그 비밀은 바로 행복이란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걸 배웠죠. 행복이란 그 미지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행복의 비밀은 그 비밀은 바로 현재를 살기 이 순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느끼면서 살기 행복이란 나 자신의 꿈을 찾아 살아가는 것 행복이란 저 언덕을 뛰어오른 그 순간 지나고 고요한 시간에 찾아오는 것 행복의 비밀은 그 비밀이란 그 행복의 비밀이 뭔지 나 이제는 분명히 알아 내 행복은 내 곁에